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전망들은 예. 상대적으로 좀 맞추는 게 그나마 좀 용이한데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 네, 않아요. 네. 근데 한 가지 우리 힌트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트럼프 이분이 지금까지 했던 패턴들이 옛날에 썼던 그 협상의 기술인가요? 네. 거래 기술. 네. 그거랑 상당히 비슷한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번에 저희가 착안한 점은 관세 협상 때랑 너무 비슷하다. 지금 더 뭐가 비슷했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아마 들으시면 좀 웃길 거예요. 어쨌거나 그 이슈별로 부침은 계속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첫날 하락하고 사실 10% 하락하고 이제 바이콜이 꽤 나왔는데 이제 저희는 아니다 이번에 18에서 한 23% 정도 사이까지 빠질 수 있다. 이것도요 사실은 저번 달에 살짝 얘기했어요. 얼마나 많이 빠질지는 아는 방법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이번에 20% 빠졌잖아요. 고점도 종가로 했을 때. 이것도 저희가 어떻게 18에서 23% 사이 빠질 걸 알았냐? 간단해요. 이거 비밀 알려드릴게요. 시장이 암울하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4월 12일 이선영 대표가 생존 전략을 직접 들려드립니다. 예약은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네. 어마어마하게 민감했을 때도 있었는데 네. 지금은 약간 그거보다는 시장이 좀 떨어졌나라고 판단하실 때 네. 이사님은 좀 어떻게 느끼세요? 그건 이제 이벤트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저번 달에 했던 거 잠깐 네. 정리하고 넘어가면 네. 보신 분들 아마 얘기를 들으시면 기억날 거예요. 뭐 저희가 그때 했던 게 강세장에서 이제 조정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네. 두 가지 얘기했죠. 하나는 강세장에서는 하락이 더 빈번하게 나타난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하락폭이 더 크다. 네. 평소엔 2, 3% 하락하면 와 많이 하락했네라고 하지만 이번에 훨씬 더 클 거다 했는데 이번에 그렇게 됐죠. 근데 이게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뭐 이란 사태가 날 줄은 절대 몰랐죠. 근데 그 정도 과열 상황이었으면은 꼭 이란 사태가 아니었어도 그때 그 얘기죠. 그냥 스스로 빠지지 않지만 이벤트만 터지면 훅 빠진다.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번에 나타났다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제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란 사태가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좀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 생각을 오늘 조금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준비하셨으니까 네. 그거 토대로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또 중간중간에 궁금한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이란 사태 어떻게 될지가 제일 궁금할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를 들으신 분도 아시겠지만 정확히 알긴 힘들어요. 트럼프는 알까요? 트럼프도 당연히 모르겠죠. 알 수도 있고 모릅니다 저는. 근데 이제 이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전망들은 예. 상대적으로 좀 맞추는 게 그나마 좀 용이한데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 네, 않아요. 네. 근데 한 가지 우리 힌트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트럼프 이분이 지금까지 했던 패턴들이 옛날에 썼던 그 협상의 기술인가요? 네. 거래 기술. 네. 그거랑 상당히 비슷한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번에 저희가 주목한 건 어떻게 앞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착안한 점은 관세 협상 때랑 너무 비슷하다. 너무 비슷하다. 지금 더 뭐가 비슷했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네. 아마 들으시면 좀 웃길 거예요. 그 먼저 1기 때하고 2기 때 각각 이제 그 관세 전쟁을 했는데 1기 때 먼저 볼게요. 첫 번째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8월 24일자 기사입니다. 이때 이제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은 기자들 앞에서 중국 필요 없어요 이제는. 이제 전쟁뿐이고 이제는 9월에 대중 수입 관세를 더 높이겠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주가 폭락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끝났나 보다. 전쟁이란 게 이제 장기화 되겠구나라고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한 3일 만에 나타나서 8월 27일에 뭐라고 했냐면은 트럼프가 기자들 앞에서 깜짝 발언합니다. 뭐라고 했냐? 중국이 협상을 원한다고 전화가 왔다. 뭔가 좀 비슷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가가지고 중국한테 물어봤어요. 왜 전화했어요, 트럼프한테? 그랬더니 중국이 뭐라고 하냐? 난 전화한 적 없는데. 맞아요. 무슨 얘기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기자들이 트럼프가 또 이게 허풍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다음 기자회견 때 물어봤어요, 트럼프한테. 전화 안 했다는데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오늘은 아예 다른 레벨의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했다. 중국은 지금 거래를 원하고 있다. 이게 지금 사실 이름만 중국을 이란으로 바꾸면 똑같죠. 근데 이때뿐만 아니라 2기 때도 이거 또 썼습니다. 네. 우리가 자꾸 망각을 하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막 하는 것 같지만 보세요. 4월 10일 날 대중관세 이때 145%까지 올렸어요. 이번에도 관세 전쟁이 최소 1년은 가겠구나. 그런 전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왜냐면 2018년, 19년에 거의 1년 넘게 했으니까. 근데 갑자기 일주일 만에 트럼프가 또 이렇게 얘기한 거 기자 앞에서 중국에서 전화가 왔다. 그들이 대화를 원하고 지금 대화를 하는 중이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기자들 놀란 거예요. 그래서 중국한테 물어봤어요. 왜 미국에게 전화했습니까? 그랬더니 미국하고 전화한 적 없다. 우리는 미국하고 협상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또 트럼프가 또 허풍을 쳤나 보다. 그러고 물어봤더니
아니다. 진짜 전화 왔고 이번에는 아예 레벨이 다른 사람 시진핑한테 전화 왔다. 이것도 똑같아요. 점증적으로 더 높은 사람이 전화 왔다는 거.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그때 실제로 물어봐요. 언제 전화 왔어요? 라고 하니까 그 시점과 내용은 말할 수 없다. 왔는지 안 왔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이런 거 보면은 지금 사실 이란 사태하고도 굉장히 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사님, 근데 저도 이 부분에서도 네. 동감을 하는 부분도 있고 약간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었던 게, 네. 그러니까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완전히 동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때 관세 사례들을 많이 생각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또 타코 트레이드야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막상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트럼프 풋 약발도 잘 안 먹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제 관세와 지금 이란 전쟁에 가장 극명하게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저 관세 때는 트럼프 자기가 저질러 놓고 자기가 끝내면 끝낼 수 있는 거였는데 네. 지금 이란 전쟁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도 하시더라고요. 뭐 다 똑같진 않은데요. 이제 이게 제가 이제 그 처음 제가 이제 여의도에서 이걸 써가지고 아마 이게 이제 유튜브에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때도 미국만 일방적으로 관세를 때린 게 아니라 중국도 같이 보복 관세를 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실상 전쟁과 유사한 점들이 많다는 게 똑같진 않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도 트럼프만 발을 뺀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뭐 이제 침략 안 할게 하고 발 빼면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모양새가 이상해지기 때문에 계속 네네. 이런 협상들이 오고 가는 거죠. 근데 하여튼 뭐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저희가 볼 땐 지금까지는 똑같았어요. 이 자료 썼을 때만 해도 전화가 왔다까지만 했었죠. 근데 네네. 앞으로도 비슷하지 않겠냐 해서 이제 풀어선 게 그 다음이에요. 사실 1기 때하고 2기 때하고 이제 그 다음은 조금 차이는 있는데 뭐 거의 비슷합니다. 1기 때를 한번 다시 볼게요. 8월 30일 날 보면은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이 30일 날 뭐라고 있습니까? 30날하고 30일 하루 차인데 그날 이제 중국이 거래를 원하고 우리가 대화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갑자기 1일부터 중국에서 추가 관세. 이거 저번 주에 봤던 거랑 비슷하죠. 무자비하게 이제는 더 쪼겠다. 그러면서 협상은 계속된다. 너무 똑같죠. 그렇죠? 네네. 너무 똑같죠.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제 못 만나나 보다 했는데 그래서 이때도 똑같아요. 제가 기사를 몇 개 뺐는데 제가 자료에는 더 자세히 넣어놨거든요. 저번 자료에 네. 이게 이그전이라고 제가 쓴 자료였어요. 그 이제 20일경에 쓴 것들 보면 다 나와 있는데 무슨 기사가 나오면 여기도 있죠. 이제 난기류 이제 못 만날 것 같다. 추가 관세 때리면서 중국도 바로 확 뺐고 그럼 나도 안 해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지금하고 비슷해요. 트럼프가 지금 마음이 오히려 더 급해졌고 시진핑은 느긋하다. 어린 기사에 똑같이 나와요. 한번 찾아보면은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중국은 이제 협상 안 할 거다. 지금도 좀 그런 의견들이 많죠. 근데 갑자기 9월 11일 날 중국이 미국 농산물을 갑자기 추가 구매합니다. 근데 이게 추가 구매한 게 나 앞으로 구매하겠어요라고 정부가 공식 발표한 것도 아니에요. 은근슬쩍 오더가 오고 그게 통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업체에서 우리 거 오더도 오고 통관도 됐는데 너네도 그러니까 옆에 공물업체도 우리도 이거 뭐지 뭐 됐나 막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공개적으로 이제 면이 상하니까 서로 이제 얘기는 안 하지만 이런 식으로 약간 물밑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너네들 협상하고 싶은 그런 식의 신호를 보내라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14일 날 어떻게 됩니까? 트럼프도 10월 1일 날 예정된 대중관세 2주를 연기하면서 협상 테이블이 열려요. 이기도 한번 볼까요? 이게도 중국 절대 협상 없음 이런 기사들이 막 나왔었어요.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뭐 2018, 19년 때도 뭐 해봤기 때문에 이제 안 할 거다. 또 시진핑도 이제 거의 이게 독재적인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 할 거다. 트럼프는 뭐 임기가 이제 제한이 있지만,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거 볼까요? 4월 26일 날 중국이 미국산 일부 반도체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철회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보복 관세 철회합니다라고 안 했어요. 통과됐는데 세율이 낮은 거였어. 뭐지 다시 내려갔냐? 막 이런 와중에 이제 기사가 나온 거예요. 네. 찾아보시면 그대로 기사가 나옵니다. 그 관세 또 때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갑자기 미국도 대중 관세를 50%로 인하하는 걸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협상 테이블이 열리고 그리고 이게 결국에 합의로 가게 되는 그런 수순들을 밟았죠. 이게 상당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3월달에 이제 이그전 이게 지금 디자인 바뀌기 전에 이제 표진 저희 헤드라인인데 이게 4월 10일자 작년 4월 10일자 이그전이에요. 그러니까 4월 3일이 그 관세 때린 날이죠. 일주일 만에 제가 그때 이제 1기 때랑 너무 똑같다. 그렇죠?
일대랑 되게 비슷하다. 베센트 나오고 이거 뭐 네. 여기까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비슷한 게 더 많아요. 근데 이거 생략하고 그래서 이때 이제 바이콜 할 때도 사실은 시장에 이제 좀 반대박 의견도 많았죠. 왜냐하면 일주일 만에 사라는 게 말이 되냐. 최소한 몇 개월을 가지 않겠냐. 예, 그러고 나서 14일 날 그 다음에 이제 반등할 때 어떻게 반등했는지 일기 때는 거의 똑같은 스타일로 또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똑같을 거냐 사실 모르죠.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지금까지 상황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비슷하고 아마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게 뭐 그렇죠. 저희도 나이가 들수록 이제 어떤 신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승부하기보다는 네. 과거에 내가 성공했던 그 경험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더 네네. 많죠. 그리고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 아마 책장에 지금 들으시는 분 중에 상당수가 트럼프 거래 기술이라고 책이 있을 거예요. 그 책 읽으면은 이게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거를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관세 협상과 지금의 패턴이 유사하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딱 비교를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관세 협상 때 그 플로우와 그 시기를 고려했을 때 지금의 시기면 네. 물밑 협상은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밑 협상은 하고 있을걸요? 네. 오늘도 안 하는 것처럼 나왔는데 오늘 또 45일 뭐 휴전 얘기가 네, 또 네. 갑자기 오후에 뜨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안 하는 것 같지만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이게 수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물론 뭐 일기 때랑 다를 수도 있죠. 근데 뭐 그렇게 좀 비슷하게 딱 여기랑 비슷하지 않나요? 이 자료 보시면 여기 추가 관세 때 협상은 계속하면서 네네. 난기류 했는데 이제 협상이 되는 맞아요. 약간 요 분위기. 엄청 날선 멘트 하고 나서 그 직후에 네. 약간 이제 물밑 협상 네네네. 약간 그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뭐 투자라는 게 원래 베팅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100%알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1기 때 작년에 2기 때 이제 트럼프 2기 때 관세 때릴 때도 저희한테 도움이 많이 됐고 지금도 사실 저는 확률이 좀 높지 않나. 네, 마음 같아서는 네. 그게 저도 이사님의 저 비교가 맞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잠깐 보니까 시점이 그러면 그 네. 시점에서 한 글쎄요 보름 정도 지나면 네.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건 아닙니까? 아, 그렇게 하면 너무 실망해롭니까? 그렇고. 근데 정확한 건 그런 거예요. 트럼프가 말한 뭐 2, 3주 동안 폭격 이 기간은 큰 의미가 없어요. 2, 3주 하면 2, 3주는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틀 동안은 뭐 보류하겠다. 이틀은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크게 네네. 다르지 않죠. 뭐 이게 하여튼 이런 것들이 되게 질문이 많아서 제가 또 질문을 한 3가지 정도 많이 받았던 질문 좀 네. 응축해봤어요. 알겠습니다. 네, 한번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할 거예요. 그렇다고 치더라도 첫 번째 이란은 정말 협상에 응할까? 여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죠. 근데 저는 응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은 이제 뭐 물론 이란은 이제 뭐 약간 신정 국가고 더 이렇게 완강할 수 있죠. 또 많이 피해도 있고 했으니까. 근데 보시면은 사실은 경제적 고통과 중의 공포를 감당하는 쪽은 결국에는 이란 국민과 이란의 지도부죠. 네. 이 공포와 이 고통을 받는 사람은 사실 미국 경제와 국민들은 뭐 그렇게까지 심한 고통은 안 가져요. 누가 힘드냐? 이란 국민과 트럼프가 힘들죠, 그렇죠? 둘이 힘든 거고. 실제로 보시면은 그 여기 기사도 좀 적어놨는데 한번 그런 것도 찾아봤어요. 이란 내부 지금 상황이 어떤가? 네. 보시면은 굉장히 피난도 많이 떠났고 집이나 학교 이런 것들 다 무너지고 일단은 그러면 전쟁난 국가는 대부분 비슷해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심각해요. 그렇죠. 생필품이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병원에 이제 약품이나 이런 게 없어서 이제 뭐 할머니 할아버지나 이런 분들이 입원해 있다가 약이 없어서 치료할 수 있는 병인데도 죽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도 그렇잖아요. 분노 이런 것들은 사실 진짜 열받는 일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처음에 모든 걸 이기죠. 이 분노가. 근데 시간이 가면 분노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좀 약간은 수그러들죠. 네. 대신 먹고 사는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고통이 점증되는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물론 이란이 잘 버틸 수 있는 환경이 더 비교적 더 잘 벌 수 있는 환경이 맞지만 마치 과거 중국이 그랬던 것처럼 중국도 협상 없다 그래놓고 1차 때는 농산물 수입 슬그머니 재개하고 2기 때는 반도체 보복 관세 슬그머니 처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이게 뭐 앞으로 뭐 한 달 동안 2달 동안 버티자 그러면 버틸 수 있겠을 거예요. 근데 뭐 2년, 3년, 4년 버티자 이러면은 언제인지 모르는 그 고통 속에서는 사실 되게 애매해질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정확한 답은 없지만 제가 볼 때는 협상 응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계속 해보도록 하죠. 그 지상군 투입과 관련된 이슈들도 계속 나오는데 이게 그저 그냥 협상용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네. 지금 뭐 파병 인원 수로도 막 어떻게든 전망을 하려고 하고 막 하고 있는데 이사님께서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저요? 워낙 또 날선 얘기들이나 단어들을 많이 내뱉고 있어가지고 저는 가능성이 뭐 엄청 크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최근에 이제 지상군 투입보다 얘기 많이 나오는 거는 뭐 교량이나 아니면 뭐 발전 시설 파괴하게 되면 왜냐면 그게 오히려 고통은 더 국민들이 클 수 있어요. 왜냐면 하루 종일 뭐 전기도 안 나고 아무것도 안 돼. 그런 생활을 며칠 하고 나면은 아마 굉장히 경제적 고통들이 커질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때도 일기 때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거래한다고 해놓고는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추가 관세를 부과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도 충분히 고통스러워야만 협상 자리에 전향적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거래 기술에도 그런 문구들이 나오고, 그래서 공포와 어떤 그 상대방도 충분히 고통스럽게 하는 과정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란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협상이 어느 정도 자세로 갖고 나오는지. 네. 그래서 이건 아마 트럼프만 알 거고 트럼프가 이거 충분치 않다라고 하면은 사실 한 번 더 때릴 수도 있다. 그럼 이제 당연히 이란도 뭐 담수화 시설을 공격하고 유정을 파괴하고 이러면은 시장은 굉장히 충격을 받겠지만 저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이건 파국보다는 어떤 협상의 레버리지, 어떤 협상의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추가 관세를 실제로 1일날 때렸지만 중국한테 그것도 이제 협상의 레버리지가 됐던 것처럼 그래서 전 결론적으로 지상군 투입이라든지 아니면 별시설 파괴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닐 것 같다. 그걸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상군을 투입했을 때 여기서 또 미군의 인명 피해가 나타났을 때 정치적 그 부담감도 사실 트럼프에게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것까지는 제가 군사 전문가는 잘 모르는데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뭐 하르그 섬이나 뭐 이쪽 몇 개 군데 있잖아요. 지금 후보지가 5개 여기도 꼽았는데 여기 아니고 엉뚱한 데 할 수도 있고요. 유정시설 있는. 아니면은 인명피해가 큰 건 사실은 그 점령 자체보다는 제가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로는 무슨 시가전이나 아니면 뭐 땅굴 이런 거 파는 거를 가서 이제 한 명씩 다 이제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 상황에서의 희생, 그 지키면서 지키는 동안 드론이나 뭐 미사일 공격 이런 것도 힘들대요. 그래서 그냥 슬쩍 갔다 오는 정도, 뭐 이렇게 땅굴이나 뭐 이런 건 방공호 이런 것들은 차지 안 하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 그건 이제 전문가들 의견이기 때문에 뭐 제 의견은 아니고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듣고 나서 뭐 그 정도일 수도 있다. 그런데 그건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뭐 투입할 가능성이 높냐? 그럼 높다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정도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런 현황들과 어떤 분석들을 토대로 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과 이란이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지금 이 앞에서 보시면은 이제 제일 많이 질문한 게 이제 협상에 응할까? 여긴 그래도 응한다라는 응답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 의견이.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있는 이제 확률이 쭉 떨어져요. 합의가 가능하냐? 그러면 힘들다라는 의견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지금 요구 보면은 이 요구 둘이 하는 요구 보면 이건 전혀 들어줄 수가 없어요 서로. 이거만 보면 이제 완전한 합의를 생각하면 이건 불가능해요. 그렇죠. 근데 트럼프의 합의 스타일을 이것도 또 볼 필요가 있어요. 무역 합의 때 어떻게 합의했는지. 네. 이게 또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번 보세요. 트럼프는 두 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는 1기 때도 그렇고 2기 때도 그렇고 전부 90일 유예라는 임시 협의를 둘 다 했어요. 지금도 오늘도 기사 나온 게 뭐 45일인데 뭐 90일 될 수도 있고 30일 될 수도 있어요. 일단 90일 유예를 임시 합의했는데 그래서 이때 어땠냐면 90일 유예하고 나서 90일 동안 협상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90일 시간이 다 지난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그때 또 하락했어요. 왜냐면 야 이거 합의가 안 됐네? 그럼 관세 전쟁 또 시작이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냐? 이게 2기 때도 기억이 나시는 분도 있을 텐데 90일 지났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날도 아무 일이 없었고 다음 주 그 다음 달 뭐 2달 3달 지나도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한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90일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45일하고 이번에도 방금 본 뉴스인 것들 45일 휴전하고 그때 종전 협의를 좀 해보자 뭐 이런 건데 그게 45일일지 90일일지 뭐 그건 사실 제가 볼 때는 큰 의미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트럼프는 합의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1차 미중 합의를 2019년에 했었죠. 그러고 나서 2차, 3차 이게 최종 결의까지 안 가면 또다시 관세를 때리겠다 이런 협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실제로 1차 미중 합의하고 나서
그 다음에도 이제 2차 합의하기 위해서 계속 만났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계속 합의가 안 됐어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네. 너무 첨예하게 대립해가지고 결국엔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다시 관세 때렸나요? 아니요. 1차 합의가 바이든 정부 때까지 기본 최종 합의가 결국 돼버렸어요. 바이든 정부 때까지 그냥 그 세율을 내고 그냥 끝나버렸죠. 그래서 트럼프는 이런 식의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최종 합의, 1차 합의만 하고 최종 합의는 계속 협상에 나갔다. 만약에 말 안 들으면 다시 무자비한 폭격 이렇게 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아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약간 괴리를 느끼는 게 네. 관세야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네. 그냥 아무런 반응을 안 하고 물밑에서 그냥 통관시켜주고 네. 세율을 그 정도 아니요, 선에서 아니요. 이렇게 마무리 지면 되는 아니요. 건데. 세율은 정했죠. 1차 합의 때. 세율 정했는데 그때 몇 프로였지? 10%인가? 그 정한 게 그냥 계속 유지가 됐다는 네,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밑으로 그런데 몰래 한 건 아니고. 전쟁 물밑으로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정도의 수준을 그냥 쭉 네.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건데 이게 전쟁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네. 합의가 됐든 종전이 됐든 뭔가 세레모니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은 제 생각엔 이런 식으로 한다면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핵무기를 뭐 파괴한 걸 뭐 검사를 받는다 이런 것도 그냥 그럼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냥 그런 식으로 거부? 계속 받아 거부? 그 협의 안 됐네. 그럼 얘 나도. 그럼 옛날 상태로 가는 거고 그렇죠? 네. 약간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란 너 확실히 개런티해 이제 공격 안 하겠다고. 그것까지는 못 하겠어.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내가 안 할게. 네가 이것만 안 하면. 그것도 협의 안 되면 그냥 그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럼 옛날 상태랑 똑같은 거예요. 없네요. 네, 그게 오히려 더 좋아요 트럼프한테.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트럼프라고 생각해 보세요. 결론 다 냈어. 짜란 이게 우리 결론입니다. 최종 결론입니다 하면 정치평론가나 아니면 뭐 야당이나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거 하려고 이란을 침공했어? 이거 우리가 진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느니 이거 임시 아니야. 내가 더 걔를 몰아붙여가지고 말 안 들으면 다시 때려서라도 할 거야. 그러고 다음에 흐지부지. 그럼 1차 합의가 딱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이기고 졌는지 이런 것들이 시간이 가니까 그냥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1차 합의 이것도 우리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1차 합의가 끝이었어요. 그게 최종 합의였어요. 그게 이제 바이든 정부 때까지 그게 고정이 됐죠. 그렇게 돼도 열받네요. 근데 맞죠. 이게 진짜 이렇게 되면은 사실 주가가 물론 다시 오르겠지만 중간중간에 뭐 옛날처럼 한 번에 쭉쭉쭉쭉 막 작년 하반기처럼 그렇게 오르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겠네요. 네,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약간 불안들이 계속 좀 남아 있을 수 네네네. 있으니까. 근데 아마 트럼프 스타일이 1기 무역 협상, 2기 무역 협상 다 마찬가지. 2기도 우리나라가 이게 불안전한 거고 앞으로 계속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이거 그거 끝이에요, 그냥.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뭐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시장도 뭐 V자 반등은 힘들 거다고 얘기는 해주셨지만 어쨌거나 그 이슈별로 네. 부침은 계속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근데 그러면 이미 거의 W자가 V는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첫날 하락하고 사실 10% 하락하고 이제 바이콜이 꽤 나왔는데 이제 저희는 아니다 이번엔 18에서 한 23% 정도 사이까지 빠질 수 있다. 이것도요 사실은 저번 달에 살짝 얘기했어요. 얼마나 많이 빠질지는 아는 방법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20% 빠졌잖아요. 고점 대 종가로 네네. 했을 때 이것도 저희가 어떻게 18에서 23% 사이 빠질 걸 알았냐? 간단해요. 이거 비밀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얼마나 빠르게 상승했는지를 보면 돼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강하게 상승했을수록 그 전에 네, 그 다음 조정은 큰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네. 100%는 아니죠. 근데 네. 대부분 그런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이 플레이가 이 투자가 이런 식의 투자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사실은 저희 자료도 많이 썼지만 5,000포인트를 저희 1월에 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정확히 1월 31일 날 넘을 거다 했는데 그거보다 좀 빨리 넘었죠. 근데 사실 2월 달에 6,000을 넘을지는 몰랐어요. 저희도 굉장한 강세론자였지만. 그러니까 5,000 후반쯤 갔을 때 저도 자료에 그렇게 썼어요. 이제는 과열권이고 여기 나와서도 그런 얘기했죠. 과열권이고 이제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6,000을 넘어서 6,300까지 한 방에 가버리는 거예요. 네. 전 6,000쯤 이제 그런 얘기 썼는데 그러면 원래 이성적인 사람이라면은 6,000이었는데 과열권이다라고 했으면 6,300이 지금은 다 팔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되나요? 아니요. 물론 자료는 그렇게 안 쓰지만 내가 못 본 게 뭐가 있나? 네. 내가 뭘 잘못 보고 있나? 막 이런 갈등이 생겨요. 맞아요. 지금이라도 너무 팔자는 얘기 세게 하면 안 되나? 솔직히 이게 다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네. 세게 올릴수록 더 많이 빠진다는 마음을 워렌 버핏 할아버지 정도는 가질 수 있겠지만 범인 되게 갖기 힘들죠. 우리 같은 사람은. 이것도 마찬가지. W자 반등도 그때 이제 하락했다 다시 올랐다 다시 하락하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은 되게 간단한 논리고 이것도 저번에 다 얘기했지만 이게 또 실제로는 쉽지 않죠.
그 W자 반등 어떻습니까? 두 번째 하락에서 바닥 이때 더 매수 기회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사는 게 더 힘들어요. 왜냐면은 이번에도 5,000포인트로 다시 하락했을 때 그렇죠. 우리 패닉 셀링들이 좀 많이 나왔었죠. 좀 재미있는 일화 하나 말씀드릴까요? 저희가 잘 아는 매니저 하는 동생, 펀드 매니저 하는 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도대체 이거 W자 몇 번 나와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말없이 보내준 게 이 오른쪽 차트인데 이 2011년 미국 신용등급 강등당했을 그때거든요. 네. 보세요. 몇 번입니까 이거? W 엄청나죠. 사실 이거 그렸을 때는 그런 생각했어요. 아,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차트를 보니까 그때 투자자들의 마음이 이해가 가요. 오를 때 막 오를 것 같고 또 떨어질 때 막 팔아야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뭐 옛날에도 똑같이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참 이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저렇게 왔다 갔다를 여러 번 반복하다가 큰 W자를 그리고 이제 반등을 네. 했던 과거 사례인데 지금은 어느 위치에 와 있나 그러니까 현재를 진행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의 네. 위치를 그러면 이거는 사실 좀 심플해요. 두 번째 바닥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 문제를 완전히 봉합하면서 나와요. 예를 들면 이때는 QE3라는 게 나오면서 이제 끝났고요. 네. 지금 그런 게 이제 종전선언이라든 종전선언까지 아니더라도 어떤 임시적인 합의나 이런 것들 최악은 넘었다. 그런 봉합을 하겠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트럼프도 마찬가지 주가 빠지면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더 빠지면 이제 트럼프가 움직이는 뭐 그런 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모르겠어요. 여기서 뭐 이제 더 이상 안 빠지냐 이건 알 수 없죠. 알 수 없지만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두 번째 바닥 어딘가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최악의 경우로 가면 이게 틀리겠지만 뭐 저희는 그쪽에는 베팅하고 있지 않으니까 아직은. 네. 코스피가 지금 이 정도 선에서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지수도 차트상으로 크게 보면 W자가 비슷할걸요. 요거랑 겹쳐 그리면 뭐 이렇게 네. 비싸지 않을까요? 네. 네. 두 번째 바닥을 확인하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긴 저도 합니다만.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저희는 그 5,300포인트 이하에서 이제 분할 매수 전략이었고 예. 사실 내심으로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한 10거래일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지만 5거래일 정도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네네. 뭐 더 나올지 이건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그때 샀으면은 사실 지금 평단가가 뭐 꽤 낮아져 있고 지금 이 정도 레벨에서도 꽤 수익이 나 있는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뭐 저희가 사실 이게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한 달 반에 한 번 나오니까 방송은 이게 좀 업데이트가 느린데 저희 이그전이라고 자료는 거의 매일 실시간까지는 아니지만 그날 아침에 굉장히 빠르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 참고하시면은 되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